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고생했는데도 통장은 늘 마이너스. 기회는 멀어지고 빚은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망한 사람들의 패턴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MIT 슬론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실패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가 설계된 방식, 진화적 본능, 그리고 심리적 착각 때문에 망하는 습관에 스스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뇌과학 연구에서 실패하는 뇌의 회로와 성공하는 뇌의 회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결국 망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답을 지금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고생을 성공과 동일시한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죠. 고생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MIT 슬론 연구팀은 10년간 5,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노력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8%에 불과했고 92%는 고생만 하다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의 뇌는 고생 성취라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수렵 채집 시대, 오래 달리고 많이 고생해야 음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고생 자체를 보상처럼 느끼는 회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릅니다. 고생이 성과와 연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생했으니 성공할 거야 라는 도파민 착각에 빠져 전략 없이 몸만 갈아 넣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방향 없는 노력은 가장 위험하다. 고생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성공한다. 즉, 망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고생과 성공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보상을 좇는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 나온 유명한 실험, 마시멜로 테스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지금 먹으면 하나, 기다리면 2개라고 했을 때 즉시 먹어버린 아이들은 성장 후에도 실패 확률이 높았습니다.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크게 얻을 수 있는데 눈앞의 작은 보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도파민 시스템의 왜곡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지금 당장을 중시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지금의 열매를 놓치면 내일은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투자를 못하고 소비에만 매달리며 작은 만족을 반복하다가 큰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단기적 만족에 중독된 뇌다. 장기적 비전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 실제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성공은 10년 이상 보상 없는 기다림을 견딘 결과였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즉, 즉각적인 보상을 좇는 본능이 망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셋째, 착한 사람의 함정에 빠진다. 망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보상받겠지. 이건 동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버드 경제학 연구팀은 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한 사람일수록 노후 자산이 평균 40%나 적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본능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집단 내에서 호의를 이용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계속 양보하면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함은 미덕이 아니다. 때론 냉정함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망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계속 베풀다가 결국 자신은 잃고 남만 배불리게 만든 겁니다. 즉,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망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넷째, 뇌는 손실 회피에 중독된다.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법칙 중 하나가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입니다. 사람들은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망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투자를 해도 손실 가능성이 30%라고 하면 망할 확률보다 잃을까봐 무서운 감정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기회를 포기하죠. 반면 부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초기 시절 수익은 거의 없었지만 잃을 수 있는 돈보다 얻을 기회가 훨씬 크다며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계 최대 기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편도체 에미그달러라는 원시의 뇌 구조가 손실 생존 위협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사냥감 하나를 잃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돈 몇백만 원 잃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게 더 큰 손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망하는 거죠. 다섯째, 가짜 성취에 도파민을 낭비한다.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실제 성취가 아닌 가짜 성취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자기 개발책 인증샷만 올리고 정작 읽지는 않는다.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했다고 만족하지만 실행은 없다. 작은 칭찬을 받으면 마치 성과를 낸 것처럼 뇌가 착각한다. 이건 모두 도파민 착각 효과입니다. 뇌는 성과와 관계없이 칭찬, 좋아요, 작은 인정만 받아도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성취에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 현상을 고정 마인드셋 vs 성장 마인드셋으로 설명했습니다. 망한 사람들은 고정 마인드셋에 갇혀 나는 이미 잘하고 있어라는 착각을 키우다가 결국 현실 성과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1%에 불과하다. 실행이 99%를 결정한다. 즉, 망한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인정에서 오는 가짜 성취감에 머물러 실행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섯째, 관계를 잘못 맺는다. 하버드 75년 인생 연구 그랜트 앤드 글루크 스터디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관계의 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망한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잘못 맺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 더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 가족과 지나치게 얽혀 금전적 정서적 에너지를 소진한다. 인맥 관리라면서 거칠의 관계에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집단 의존적 동물입니다. 생존을 위해 무리에 속해야 했기에 뇌는 관계 단절 죽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관계도 억지로 유지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 전략을 씁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동창 중에서도 소수의 전략적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쓸모없는 관계에 쓰는 시간은 곧 내 인생의 손실이라 말했습니다. 결국 망한 사람들은 관계를 수량으로 관리했고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질로 관리한 겁니다. 일곱째, 변화를 두려워한다. 망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변화 회피입니다. 안정적인 것을 잃기 싫어서 새로운 시도를 끝내 하지 않는 겁니다. 뉴욕대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뇌는 새로운 자극 앞에서 편도체 과잉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즉, 뇌가 자동으로 변화 위험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DVD 대여 사업을 접고 스트리밍으로 전환했을 때 많은 직원과 투자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밀어붙인 결과 넷플릭스는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블록버스터는 변화하지 못했고 망했습니다. 망한 사람들의 뇌는 바로 이 안전함 중독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여덟째, 뇌는 익숙함을 선택한다. 망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길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익숙한 길만 고수한다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에너지 절약 모드를 선호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데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른 기관이라 가급적 기존 회로를 그대로 쓰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하던 습관, 늘 하던 관계, 늘 하던 방식으로만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게 망하는 길이라도 말이죠. 실패자들의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낡은 직장을 떠나지 못한다. 실패한 사업 모델을 고집한다.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익숙함의 덫을 끊어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시장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시절 과감히 테슬라에 올인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안정된 하버드 학업을 버리고 미래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즉, 익숙함에 안주한 뇌가 망한 사람들의 공통된 함정입니다. 아홉째, 작은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실험 데이터로 봅니다. 반대로 망한 사람들은 실패를 자존심의 상처로 봅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 앤젤러 더거스는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특성을 그릿그릿 끈기이라 설명했습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뽑아내는 능력이 곧 장기적 성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망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작은 실패에도 낙담하고 멈춘다.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나는 안 돼라는 자기 낙인을 찍는다. 뇌과학적으로는 전측 대상피질 ACC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영역은 오류 감지를 담당하는데 망한 사람들은 오류가 감지될 때 과잉 반응에 회피 행동을 선택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오류를 학습 신호로 받아들이며 다시 시도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 실험을 1만 번이나 반복한 것도 이 뇌회로가 다르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를 두려워하는 태도가 망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결정적 공통점입니다. 열째, 자기 기만에 빠진다. 망한 사람들의 뇌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언젠간 잘 될 거야. 남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사실 나는 대단해. 이런 자기 위안은 일시적 안정감을 주지만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자기 기만 셀프 마이너스 디셉션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왜냐면 집단 생활에서 스스로를 속여야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능력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투자자다. 성공한 CEO들은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데이터와 숫자를 근거로 스스로를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즉시 수정합니다. 망한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기만의 달인이 되어 끝내 현실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11째, 멘탈 관리에 실패한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멘탈 게임입니다. 망한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스스로를 잃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의 70% 이상이 멘탈 회복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상, 운동, 일기 쓰기,
멘토 상담 같은 습관이죠. 반면 망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 소비를 한다. 분노와 불안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건강을 해쳐 장기적으로 기회를 잃는다. 뇌과학적으로는 전전두엽의 피로가 핵심입니다. 의사결정의 중심인 전전두엽이 스트레스로 약화되면 인간은 원시 본능에 휘둘리게 됩니다. 즉, 단기적 쾌락, 즉흥적 선택, 자기 파괴적 행동에 빠집니다. 성공한 CEO들은 멘탈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명상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문제를 종이에 적고 하나씩 해결한다는 루틴으로 버텼습니다. 즉, 멘탈 관리 실패는 망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결국 망한 사람들은 전부 이걸 하고 있었다. 정리해보면 망한 사람들의 뇌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고생 성공이라는 착각, 즉각적인 보상 중독, 착한 사람 콤플렉스, 손실 회피의 갇힘, 가짜 성취의 도파민 낭비, 잘못된 관계 유지, 변화 거부, 실패 회피, 자기 기만, 멘탈 관리 실패. 이 모든 게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진화적 본능 때문입니다. 즉, 가만히 두면 인간은 원래 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뇌를 속이고 본능을 거슬러야 합니다. 부자들은 본능을 거슬렀고 망한 사람들은 본능을 따랐습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망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습관을 반복한다. 정리. 망한 사람들은 특별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의 본능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뇌의 본능을 거슬렀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부와 몰락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